뼈를 깎는 결단이 만든 기적. IMF 위기에서 3050 클럽까지 대한민국의 진짜 힘. 1997년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잘나가던 아시아의 호랑이가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환율은 폭등했으며 기업들은 줄도산의 늪에 빠졌습니다. 세계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끝났다. 다시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뼈를 깎는 결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그 선택과 집중, 밤을 새우는 연구원들의 집념, 국민 모두의 땀과 눈물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3050 클럽의 마지막 퍼즐로 완성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공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기적.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단 70년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유일한 사례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환율이 폭등하고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실업률이 치솟았고 국민들은 IMF 구제금융이라는 굴욕적인 이름을 평생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 정부와 기업은 빅딜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삼성은 자동차 사업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했던 삼성자동차를 현대에 넘기고 한 우물만 파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LG는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고 디스플레이와 배터리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대는 석유화학을 LG에 넘기며 전문화에 나섰습니다. 당시엔 피눈물을 흘렸고 수많은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이게 정말 살 길인가 하는 회의와 원망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과 집중이 오늘날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로 우뚝 섰고 LG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2차전지 세계 1위가 됐습니다. 위기 속에서 벌인 것이 오히려 미래를 열어준 셈입니다. 정부 주도의 이 빅딜은 기업들의 중복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을 정리하며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 시기 일본은 엔고와 거품 경제의 여운에 취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를 제패했던 일본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영원한 1위처럼 보였습니다. 도시바 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연구원들은 명절도 반납하고 밤을 새웠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에서는 1년 365일 불이 꺼지지 않았고 개발자들의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갔으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조차 포기한 채 기술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일본보다 4에서 5년 뒤처졌던 디램 기술이 1990년대 후반 어느 순간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1998년 삼성전자가 일본을 제치고 디램 시장 1위에 올랐습니다.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 단순히 따라잡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로 체질 자체가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와 혁신적인 공정 기술을 통해 일본의 안주를 뚫고 나왔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대한민국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매번 낡은 살점을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오늘날 엔비디아가 줄을 서서 기다리는 SK하이닉스의 HBM 반도체를 탄생시켰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기술을 한국이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삼성과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좌우하는 메모리 실드를 구축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우위가 아니라 위기 속 결단의 산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3050 클럽이라는 전 세계에서 단 7개국만이 들어간 명예의 전당에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대한민국. 앞에 6개국은 모두 100년 이상 산업 강대국이었습니다. 식민지, 전쟁, 가난을 겪은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불과 70년 만에 이 자리에 오른 기적.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OECD, EAC 회원국으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기록은 경제 성장 속도와 극복의 의지면에서 인류의 역사의 길이 남을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의 강자입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조선,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4대 핵심 산업 기술을 모두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대한민국 단 두 나라뿐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엔비디아의 HBM 반도체를 제공하며 세계 상선의 30% 이상을 한국 조선소에서 만듭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은 한때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했으며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은 조선 분야에서 압도적 1위를 유지합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 하드파워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4대 산업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AI, 그린에너지의 핵심 인프라를 장악하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하지만 경제력만으로는 진짜 선진국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강남 스타일로 시작된 K-팝은 BTS, 블랙핑크, 뉴진스 등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팬덤을 만들었고,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을 휩쓸었으며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역사상 최대 히트작이 됐습니다. K-드라마, K-뷰티, K-푸드, K-웹툰까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콘텐츠를 보고 한국 라면을 먹고 한국 화장품을 사는 K-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은 201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해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르렀으며 BTS 하나만으로도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소프트 파워까지 세계 최상위권에 오른 것입니다. 114개국 중 유일한 성공 사례.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70년간 수많은 국민들이 흘린 땀과 눈물, 부모님 세대의 새벽시장 노점상, 공장 노동,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전쟁 후 복구 노력, 지금의 연구소, 불빛과 야근, 창업 청년들의 도전까지 뼈를 깎는 결단과 전략적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가난한 농촌에서 첨단 기술 강국으로, 이 모든 과정은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신감과 정부, 기업, 국민의 삼위일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쉽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위기마다 더 강해졌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과감히 버리며 한 우물만 파는 집념으로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IMF 때의 눈물, 구조조정의 아픔, 연구실의 밤샘, 공장의 땀방울, 코로나 때의 마스크 하나로 버틴 국민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쌓여 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진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우리는 아직도 더 멀리, 더 높이,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결단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기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때입니다.